내가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진짜 인기 많은 아이들은 다 누구나 똑같을 것 같아요. 사람이라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.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하는 친구들이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공부를 뭐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막 되게 좀 뭔가 다 뛰어나고 이런 친구들도 물론 주목을 받지만 한 1년을 쭉 지켜봤을 때 아이들이 끝까지 되게 좋아하고 인기 많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좀 존중해주고 좋은 면을 바라봐주고 그런 친구가 인기가 많은 친구가 아닌가. 네, 적어도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있는 교실 안에서의 초등 교실에서는 제가 볼 때 인기 많은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고 해봤자 사실 뭐 학교에서 보는 평가가 엄청 고난이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그 수준을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학습 태도가 좋은 학생, 좀 성실한 학생, 그리고 좀 배우려는 의욕이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좀 되게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이제 좀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시는 부모님들이신 것 같고요. 되게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시는 부모님들, 되게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교사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되게 성실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좀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고 그렇게 제가 보기엔 느껴집니다. 저도 사실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특별히 터치를 안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원이랑 과외 없이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.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배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계속 혼자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 말에 의해서 보상이나 처벌이나 뭐 부모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시기예요.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이 엄마의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엄마의 성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때까지는 좀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자기의 의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죠. 엄마는 이렇게 공부시키고 싶은데 아이는 이제 거부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계속 공부를 잘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빠져서 스스로 공부할 것을 찾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뭐 국어 문제집을 풀거나 이런 공부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스스로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해보고 깊이 빠져서 몰입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저만의 시간에 공부하고 뭐 책 읽고 공부하고 뭐 글 쓰고 이런 루틴이 있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니 아이도 그걸 되게 따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죠. 부모가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듣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 루틴이 있는 모습을 또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책을 읽거나 이야기 나누거나 뭐 보드게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침과 저녁 다른 때는 뭐 낮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더라도 아침과 저녁 루틴,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루틴에 대해서는 조금 강조를 하고 그렇게 보여주고 또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인 것 같아요.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틀리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수학은 나랑은 거리가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 이제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학년, 2학년 때는 되게 쉽고 누구나 진짜 유치원 학생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다가 이제 3학년, 5학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수학의 수준이 살짝 점프가 되거든요. 그때에 아이가 학교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
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아이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그걸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의 수준보다 살짝 어려운 한 뭐 플러스 1단계의 과제로 해서 꾸준히 좀 이건 할 만한 과목이다, 내가 좀 도전하면 해볼 수 있다,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과제를 계속 꾸준히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에서는 부모의 개입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, 그렇게 솔직 표현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약간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어려운 수준의 과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관심과 이제 좀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초등 수학은 사교육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. 만약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감정이 너무 격해져가지고 아이한테 뭐 조절 못하고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막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내가 자신이 없다 하시면 차라리 그래도 좀 아이와의 관계가 일단 우선이니까 그거 다른 사람을 또 이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랑 관계가 깨지지 않게 아이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의 목표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믿는 힘을 기르는 거, 나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초등학교 공부의 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중학교, 고등학교 가면은 정말 진짜 성적을 위한 그런 공교육 시스템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초등 시기가 아닐까. 그리고 나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공부를 우리는 사실 어른들도 잘 못하고 컸잖아요. 이것 해야 된다, 저렇게 해야 된다, 뭐 외적인 공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어떨 때 잘 되고 이런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, 나의 내면에 대한 공부는 잘 못하고 어른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좀 자기 자신이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고 뭐 무언가를 할 때 완전히 빠져서 흠뻑 젖어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자기 특성을 이해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고,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좀 견문을 넓히는 시기가 초등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내가 아이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좀 아이가 부모의 말에 잘 따르고 아이가 부모의 칭찬에 목마른 상태일 때가 또 초등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,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좀 쥐락펴락 하려고 하시는 그런, 특히 초등 시기에는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거든요. 내 말에 잘 안 따르고 이러면 애가 요즘 애들이 대든다, 반항한다, 뭐 제멋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하소연을 하시기도 하는데, 일단 그런 착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아이도 나랑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고 소중한 존재다, 이런 마음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것을 꺼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가 타고난 선물, 아이가 선물처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, 이것을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 주시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게 컸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했던 게 그게 진짜 삶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한 40이 다 돼서야 이게 아니었구나, 이런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.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네 안에 답이 있다. 그리고 너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봐라,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. 그래서 특히 근데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엄마, 내 스스로 내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져요. 그런 때는 그거는 사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요. 진짜 내 목소리가 아니고 그거는 내 내면의 평가자, 감시자,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, 이런 걸 좀 찾아갈 수 있도록, 그러려면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
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편입니다.